근데 작가님 제가 딱 보는데 네. 혹시 이게 원래 이렇게 순서 아,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익어가는 숙성되는 그 예, 과정 스케치하고 표벌칠하고 한 10대 번 올라갑니다. 블루가 유화로 얇게. 예. 그래야지 제가 원하는 블루 컬러. 아 이런 식으로 가서 네, 그렇죠.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성입니다. 네, 네. 아유, 작업실이 엄청 깨끗한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저는 뭐 전시장 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전체적으로 좀 블루라서 그런가 또 시원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주로 작업하는 네, 밑작업은 저 안쪽에서 아, 하고요. 안쪽이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리는 작업으로. 주로 그쵸 밑작업을 하면 예, 아무래도 아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작업실에 아 제소칠하고. 음. 큰 제소칠은 조금 어려워서 밖으로 나가서 아, 밑에 뭐 깔고 하기도 아, 하고. 네네네. 이게 이제 주로 쓰시는 네, 제가 팔레트. 이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붓도 정말 정리를 잘 하시는데. 아, 온다고 좀 정리해서. 근데 보니까 작업 자체가 네. 워낙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가 상당히 붓 정리도 잘 돼야 되고 네, 이 맞습니다. 부분도. 먼지 같은 것들이 달라붙으면 좀 맞아, 맞아. 어려우니까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좀 숙성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작품이. 음. 그래서 그 시간대 먼지 같은 것들, 뭐 티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숙성한다는 게 어떤 아, 제가 유화로 작업을 하지만 사실 유화로 그리고 동양화의 그 화선지에 배어 들어가는 선연법처럼 느낌을 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말려야 됩니다. 얇게 유화를 칠하고 한 일주일 말리고 아. 그 기간이 이제 저는 이제 숙성 기간이라고 보통 치는데요. 원래는 유화는 하면 하다가 마르기 전에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작가님 다 마르고 예,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작품 아. 하나 하는데 한 4개월. 아, 단계가 좀 다르군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숙성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티끌이나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주고 아. 청소도 좀 아. 하고. 음. 왜냐하면 기다리는 일주일 숙성 기간 동안 뭔가가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예전에 선인들이 네, 그 모욕제기하고 약간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작업 스타일도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이네요.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좀 작업 좀 보면서 네, 네, 네. 어떤 구경하시죠. 느낌인지 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블루톤이라 네, 느낌이 좀 신비롭다 할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그리는 게 네. 꽃을 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소재는 연잎인데요. 아, 연잎? 예, 연잎처럼 보이지 않게 제가 이렇게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도 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그림의 핵심은 블루입니다. 블루. 예, 근데 소재는 이제 연잎인데 연잎처럼 보이지 않게 또 다른 어떠한 대상,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떠한 대상물이나 현실은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조금 블루 컬러로 소재는 연잎을 가지고 왔지만 연잎처럼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제가 딱 보는데 네. 혹시 이게 원래 이렇게 순서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업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익어가는 숙성되는 그 예, 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이렇게 해놓고 초벌칠하고요. 스케치하고 진짜 티끌 하나 없네. 초벌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잎의 인맥을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거 위에 블루가 이제 이렇게 또 입혀지고 계속 이렇게 덮여집니다. 더 씌워진다는 예, 거죠. 한 10대 번 올라갑니다. 블루가 유화로 얇게. 그래야지 제가 원하는 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가서 예, 이렇게 야 이게 나오는 제일 마지막인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완성작을 제가 하나 걸어놨는데. 이게 그 완성. 네, 와, 확실히 다르네요. 저기 올 때부터 네, 시작해서 단계별로. 네, 그러니까 그 블루톤이라는 게 우리 상당히 보면 그 여러 가지 색 있잖아요. 네. 저기는 진짜 뭐냐면 바닷가에 시원한 느낌 가다가 점점점 깊은 그 심해로 가는 느낌. 방금 작가님이 이거 차곡차곡 쌓는다는 맞습니다. 게 예. 사실 유화로 그게 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화는 어떻게 보면 점성이 있어서 쌓아 올라가지만 저는 그쵸. 약간 습성 느낌이 나게끔 음, 배어 들어가는 느낌을 내는 거죠. 사실 캔버스에 배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그 느낌을 좀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한국 사람이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내는 게 저하고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맞을 것 같지 않을까? 근데 왜 재료적인 거, 그럼 차라리 그렇다면은 동양화를 쓰면 더 훨씬 낫지 않았었나? 동양화에서는 그 느낌만 낼 수 있지만 유화로 그 느낌을 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걸 어려운 길을.
야, 굳이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그리고 또 연꽃 느낌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연꽃은 아닙니다. 연잎입니다. 아, 연잎 맞아. 다들 네. 연꽃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꽃 연꽃은 같은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 연잎 맞아. 근데 사실 우리 연잎 같은 경우도 네. 동양적인 부분에서 항상 좀 맞습니다.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동양적인 부분의 소재를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와서 딱 스며들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현실로 작가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여지는 실제가 가상처럼 오히려 더 유령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고, 가상이 오히려 더 현실처럼 견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했던 세트장 그림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영화 세트장인 영화 거죠? 세트장, 드라마 세트장. 근데 세트장은 왜? 세트장은 제 아들이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해서 세트장에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데리고 가면 뒤에 블루 스크린, 그린 스크린을 놓고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세트장을 촬영하고 나중에 CG로 가상의 어떤 이미지를 입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 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게 진짜 실제가 아니고 오히려 유령일 수 있겠구나. 그렇지. 반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이런 가상의 현실들이 진짜 견고한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또 그 블루는 가상이지만 가장 가능성이 많은,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가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감정선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CG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블루가 전 참 묘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또 이렇게 블랙톤이다 보니까 어둡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깊다고 할까? 사실은 블랙이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쵸. 여러 번 이것도 어두운 색을 한 20번 정도, 블루를 계속. 예, 블루하고 뭐 오리엔탈 블루 아니면 프루시안 블루 같은 약간 진한 색들을 겹쳐서 블랙이 아닌 것처럼. 그쵸. 바다도 보면 사실 깊은 맞습니다. 곳일수록 더 진해지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오, 야.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약간 이거는 위성. 예, 제가 이제 좀 이런 어린 왕자나 보이저 2호 같은 아이콘들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만들어내고자 그래서 그런가 하는. 더 우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대중과의 소통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사실 숨겨진 나름대로의 알레고리가 조금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명왕성을 지나서 계속 지금까지도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네네네. 임무를 다할 때까지 끝없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끝없이 일하는 우리의 인간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임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 날아가는, 그래서 보이저 2호를 그렸고요. 어린 왕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들의 동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게 껍데기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볼거리들을 제가 하나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방울 같은 거는 사실 물방울은 이 연잎 위에서 섞이지 않습니다. 물의 소수성, 연잎의 소수성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연잎에서 물방울을 떨궈낸다고 하고 있는데, 미세한 줄기의 진동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연잎의 물방울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떨어진다는 거죠. 맺히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연잎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떠오른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방울이 이제 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롯이 나로 키워주기 위해서 흡수하지 않고 계속 밀어내셨구나. 이게 이제 넓은 세상이라면 오롯이 나로 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물방울을.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잠깐의 찰나에 그 멈춰있는 그 순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블루 톤으로 많이 그리셨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보이는 것들 그대로 좀 재현 위주로 많이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죠, 사실. 이게 초기 처음에 그린 연인데요. 초창기는 진짜 좀 더 연처럼. 네, 연처럼 하고 하나만 딱 오롯이 아버지와 나 하나만.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근데 대신 이제 시점은 기존에 봤던 풍경화처럼 그리고 싶지 않고, 오로지 내가 느꼈던 연에 대한, 때론 세상에 대한, 때론 아버지에 대한 느낌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탁 클로즈업해서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제 보통 연을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측면에서 보고 원근법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이 어떻게 군락을 네, 있는데 맞습니다. 딱 이제 하나만 딱 이렇게 그리시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나,
나와 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좀 관계성에 대해서 예, 좀 더. 저만의 이제 서사가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저도 모르게. 저기는 좀 다른 느낌인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1회 개인전부터 약간 주상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완전 어떻게 보면 구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이 한 몸이듯이 네네. 구상과 비구상도 한 몸인 것 같아서 사실 요 밑에 모아놓은 물감 찌꺼기들인데 네네. 이거를 이제 작년에 개인전 할 때 같이 전시를 했었거든요. 아 예. 블루문에서 떨어진 별똥볼처럼 보이게 사실 이거는 선택되어진 물감이지만 버려진 물감이잖아요. 이것도 한 몸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브제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그거를 추상으로 지금 좀 바꿔가는 아 과정이에요. 이거를 좀 더 펼쳐가지고. 예. 잉여의 물감을 캔버스에다가 음. 뭉치지 않고 하면서 추상과 요거를 같이 한 몸처럼 보이게 또 연결고리를 좀 찾으시려고. 저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파이더맨도 그리는 이유가 사실은 줄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아, 다 끈으로 이렇게 네. 연결되듯이. 사실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가 끊어지면서 비로소 나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결된 제가 이런 선들을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잎들이 또 더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다 그러니까 선입니다. 인맥. 온갖 선들을 다 엮여 있지만 지금은 사실 처음에는 작품 같은 건 훨씬 더 이 선이 명확했는데 네. 점점 이게 레이어 쌓이면서 없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작가님한테 그 관계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상당히 중요한 어떤 화두 맞습니다.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구상과 비구상도 하나의 연결이고 사람과 사람도 연결이고 그림과 관객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성, 또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저는 이런 연결로 돼 있지 않나 관계와의 관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색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블루라는 느낌이 딱 이제 하나가 딱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이제 색은 서서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결국은 그 관계성 때문에 계속 좀 색이 변화되지 않나. 사실 좀 어렵죠.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오래 걸리게 쌓고 그렇게 그려? 근데 그걸 해야 제가 또 하는 것 같고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또 풀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또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쉽게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네. 쉬운 관계도 있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관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좀 천천히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게 그래야지만이 오래 가는데 세상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뭔가 좀 또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저만이라도 어렵게 천천히 작품을 좀 완성시켜서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느낌이 스며들게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딱 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또 스며들 수 있는 깊은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아,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번에 좀 작가님 얼굴을 좀 이렇게 그리면서 저야 영광입니다. 저도 한번 스며들면서 작가님 좀 재료를 좀 써가지고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제가 쓰십시오. 유화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렵긴 한데. 삶이라는 푸시킨의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그 시 자체가 예술입니다.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슬퍼 이것도 있지만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